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빗다림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앉아서 내 몸에 모두 다 맡겨 놓고 인위적 숨을 쉬지 않으면서 매일 9시에 잠자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걷고 그거를 쭉 하면 그렇게 한 효과가 변화가 1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1차적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이 나타나는 게 어려서부터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는 공부를 하라고 조금 더 채근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해서 노동을 하고 산다. 엄마 아빠 미워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울타리가 더 지나가면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울타리가 더 지나가면 친구들의 원망을 합니다. 내가 혼인한 것이 친구가 중매를 서줘서 혼인했는데 그 친구놈이 눈도 없지 어디서 그런 뭐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한 울타리 더 넘어가면 사회를 원망합니다. 나도 지질이 운이 없지 왜 하필 이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국가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어마어마한 원망을 하면서 매일 1시간을 걷고 또 2시간을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원망의 상태가 내 하단절에서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라오게 하려면 꾸준하게 빗다림을 하면서 꾸준하게 걷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증거입니다. 원망하는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2달 정도 원망을 하는 시기가 지나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빗다림을 하지 않을 때보다 걷지 않을 때보다 어디 내 몸 어느 구석에 그런 분노가 쌓여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분노들이 끌어오릅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분노 같기도 하고 너를 향한 분노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분노 같기도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노들이 매일같이 끌어오릅니다. 그것도 1-2달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분노 단계를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3번째 단계가 뭐냐면 반성. 아 그래, 그 원망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잘못해서 생겨난 거다라는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성을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50살 먹은 사람이 반성 단계에 들었으면 걷다 보면 이게 40살 때 사건들이 생겨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상대를 원망했었는데 지금은 아, 그 사건은 내 잘못이 컸구나, 미안하구나, 못 살 만큼 미안하구나, 얼굴을 못 들겠다, 아주 처절한 반성이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30대 때 사건들로 오고 더 지나고 더 지나고 더 지나면 7살 때 친구 콧잔등을 주먹으로 팬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그림처럼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패고 있는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더 재미난 건 내가 7살 먹은 친구 콧잔등을 주먹으로 팼으니까 상대 아플 겁니다. 아프겠구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맞은 것처럼 똑같이 그 아픔이 이입 현상이 됩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반성되는 반성의 질이 순도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나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천당을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주 내 주관적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항의하지 마십시오. 그 회계는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세금을 내는 세금 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빚다림을 하면서 한두 시간을 걷고 그 걷는 걸 반복하면서 생겨나는 이 반성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반성이 아닙니다. 그냥 맑은 밤 하늘을 쳐다보면 별똥별이 흐릅니다. 별똥별처럼 그냥 내 몸 안에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이런 반성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샘물에서 샘물이 샘솟듯 한다 그럽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우러나오는 걸 표현할 때 샘물이 샘솟듯이 해서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샘물에서 샘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아무 대가도 없는 이런 반성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빚다림, 그 다음에 산책을 해서 얻어지는 1차 내가 느낄 수 있는 1차 큰 변화입니다. 그런 원망과 분노와 반성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빚다림을 충분히 할 상태가 됐습니다. 9시에 잠자고 그렇게 예쁘게 먹고 그렇게 예쁘게 걷고 마음에 돌덩이처럼 이만큼 있던 딱딱한 것들이 원망과 분노와 반성을 통해서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세포들이 말랑말랑해지니까 느낌도 말랑말랑해지고 말랑말랑한 여기에는 이제 우주의 기가 유통할 수 있는 유통로가 쬐끔 생겼습니다. 이제 그걸 돈으로 얘기하면 한 500원어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빚다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이제 빚다림을 시작합니다. 빚다림을 시작할 때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두름이 금물입니다. 서두름은 모든 걸 망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몸을 응시하는 빚다림을 합니다.
내 몸을 응시한다는 얘기가 시답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응시해서 찾는 이런 작업을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눈을 감으면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 몸도 안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내 몸도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정말 파장으로 존재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만나겠다고 끊임없이 시간 들이고 현금을 소비해가면서 내 마음을 만나고 내 마음을 응시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눈뜨고는 이렇게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빗다림을 시작을 하면 눈을 감고 응시를 하고 응시를 하면서 이게 빗다림이라는 게 그 시간대에 7가지를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상상력이 있지 않은 사람은 원래 빗다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앉는다. 첫째, 힘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생각입니다. 힘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쭉 힘 뺀다는 생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눈으로 하단전을 응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힘이 들어갔나 힘이 빠졌나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석 힘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부터 인위적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숨을 쉬는데 첫째, 혀끝을 잇몸 뒤에다 올려 붙이는 순간에 입은 없습니다. 입이 없으니까 흡입과 마시고 내뱉는 건 입이 없으니까 코 하나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숨을 이렇게 마셔서 하단전까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숨을 이렇게 마시면 이 중단전에도 못 갑니다. 하단전까지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숨을 흡입을 할 때 마셔서 하단전까지 와야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마실 때 하단전을 생각하면서, 하단전이 우리 몸통 안에 센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숨을 마시면서 하단전 센터를 생각하면서 360도를 다 팽창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숨을 마시면서 하단전이 이 배꼽 8cm쯤
그 속에 백해열과 해웅열이 만나는 그 센터의 이 속에 여인들이 아기가 들어서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하단전이라고 하는 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임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남자들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그 하단전 그 센터를 기축으로 해서 360도 팽창시킵니다, 이걸. 그런데 앞쪽은 말랑말랑하니까 팽창하는 게 느껴지고 눈에 보입니다. 근데 뒤는 딱딱하니까 팽창만 안 될 뿐 팽창한다는 생각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흡을 할 때 360도를 다 팽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나오는 게 10cm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호흡을 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팽창, 숨을 마시면서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360도를 다 천천히.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기를 최선의 숨 쉬는 모습이 어떤 숨이냐면 1번 길게라고 얘기합니다. 2번이 깊게라고 합니다. 3번이 가늘게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숨을 길게 깊게 가늘게 쉽니까? 한 번 숨을 흡입을 해서 내놓는 그 한 호흡 시간이 이렇게 호흡을 하려면 그 한 호흡 시간이 최소한도 20초가 되어야 됩니다. 20초가 되어야 이게 어려 죽을 놈의 호흡이 깊게 돼야 길게 되고 길게 돼야 숨을 이렇게 굵게가 아니라 가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길게 쉬고 가늘게 쉬고 깊게 쉽니까? 깊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우 얘기에 현혹되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호흡이 한 5, 6초입니다. 5, 6초면 여기에서 여기밖에 안 됩니다. 목숨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한 호흡이 여기에서 여기 오기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입니다. 이거 뭐 한 3초, 이거 나가는 거 3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점점 길어집니다. 5, 6초에서 10초, 15초, 20초가 되면 이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방체가 한 호흡을 시간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은 온당치 않습니다.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호흡 시간을 인위적으로 길게 늘리려고 할까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쉴 수 있는 최대치로 숨을 먹고 내뱉습니다. 숨을 먹고 내뱉을 때 또 하나 잘못된 이 전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숨을 마시고 밖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멈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에 힘 빼고 있던 머리, 목, 어깨로 힘이 다 올라갑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데 숨을 마시고 꽉 찼을 때 멈춥니다. 다 올라갑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하단전까지 숨이 도달하는 사람이라면 유턴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하단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유턴을 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멈췄다가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U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탈납니다. 우리 사망을 멈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방에 근접한 현상으로 자꾸 이전이 됩니다. 한 호흡 숨 쉴 때 유턴으로 그냥 올리십시오. 여기서 멈춰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숨 쉬는 거를 얘기하고 이제는 내 몸을 응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하단전 응시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앞면을 보십시오. 내 몸의 앞면을 보십시오. 앞면 보기가 손을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그냥 계속 손을 응시하십시오. 손을 응시하다 안 보이면 발을 보십시오. 내 눈에 눈 감고 그것이 보일 때까지 한가하게 그냥 응시하면 됩니다. 내 몸을 응시합니다.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내 얼굴이 내 눈으로 보이는지 눈을 감은 채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 보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석 달인가 하여튼 언젠가 보입니다. 언젠가 보이면 앞면이 다 보이면 그 다음에는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을 응시를 하고 있으면 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뒤도 보입니다. 뒤도 보이고 앞도 보입니다. 앞뒤가 다 보이면 앞뒤가 보입니다. 앞뒤가 이렇게 두 면이 보입니다. 두 면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평면으로 보입니다. 평면. 그럼 입체로 보이려면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 평면이 됩니다. 입체가 됩니다. 지금 앞면 하나는 평면인데 머리가 보이고 머리의 정수리가 보이고 머리의 정수리가 보이면 앞뒷면이 합체가 됩니다. 함께 보입니다. 그럼 입체가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생각을 해보면 백해열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인가 삼각으로 도표를 만들면 내가 여기에서 내 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빗다림 1인자를 향한 1인자 되기는 되게 어려운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한 사람들한테 도우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인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1인자가 되는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빗다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 비하면 신선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빗다림에서는 요거는 신선이 9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9급입니다. 9급. 그래서 8급, 7급 해서 1단, 2단, 3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삼각으로 그려서 정점에서 내가 내 눈으로 나를 360도 볼 수 있었을 때 이제 진정한 빗다림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상태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합니다. 이거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쭉 하는 사람만 이렇게 됩니다. 에이그 뭐 제기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빗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례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효율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잊은 듯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안 하는 듯이 그냥 쭉 멈추지만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쭉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이런 상태가 최소한도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 상태를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로 만나고 즐거움도 만나고 경이로움도 만납니다. 자, 이것이 응시호흡법입니다. 원래는 옛날부터 인품과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들은 한 공간에 20명, 30명을 앉혀놓고는 학습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무예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만들든지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려면 내 제자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제자라고 하는 거는 한 집에 살든지 한 집에 살면서 그 사람이 변화하는 이 과정을 늘 느끼고 목격을 해서 이제 이만큼 됐구나 그러면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상태를 보고 다음 할 거를 얘기해 줍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면 이제 제가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아주 째째한지 그림 그리면 자꾸 조그매집니다. 내 제자는 그 제자의 행태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다 그러면 이거를 하도록 얘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그래서 얻어지는 시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20, 30명을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은 수준이 여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 성질도 더러워지고 이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성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원래 단전호흡이나 무예나 뭐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은 집 안에서 함께 살든지 아니면 울타리 안에 또 다른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한 마을에 살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대산에 있으면서 단전호흡 수련을 시켜본 사람이 한 10명 됩니다.
근데 10명 중에 성공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시켰는데 성공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단전호흡을 시켜본 사람은 넓게 말하면 10명이 됩니다.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전호흡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단전호흡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소식을 들어보면 이 빗다림을 계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빗다림을 한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아플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픈 게 없어지면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내 몸 응시하는 빗다림을 할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다음 거를 또 계속 얘기해 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요 강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2번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 화면을 보고 이제 단전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2000년도에 단전호흡에 관한 원고를 써놓고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2번으로 갈 때 일본이 완전히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2번을 수련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책 한 권에 이게 9급부터 이게 9단까지 만들어지는 방법을 쭉 써놓으면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9급이 이게 9단 연습을 해야 될 걸 합니다. 그러면 이 9급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제 그래서 출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전호흡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그 2000년도에 써놓은 원고를 걱정하듯이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단전호흡을 실상을 잘 알고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나 감독으로는 세계 2위라고 생각합니다. 2위라고 하는 거는 1등 정도 수준의 사람은 세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이제 저보다 괜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 중에 나보다 훌륭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등이거나 1등이거나 올해 제 나이가 78입니다. 70대 후반은 아파서 한번 자빠지면 대체적으로 6개월이면 상황 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아웃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튜브라는 그 맹랑한 이름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 내가 오대산에서 안 것을 그냥 혼자서 안고 죽는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죠. 혼자만. 남들은 뭐 이런 거 안 줄도 모르고 아깝다는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무슨 신세 한탄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쯤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1번이 완성이 안 되는데 2번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저어가 생긴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넋두리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 염려를 불식시켜 주려면 제 영상을 본 분들이 일본이 진전이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건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는 보통 한번 이렇게 해 그러고 또 보면 알아. 해보면 아는 걸 안 해보고 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자꾸 물어. 그 얘기는 안 해보고 해본 한 것처럼 어디 가서 말장난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안 해보고 나한테 물어서 얘기해주면 내가 해봤더니 그런 현상 생겨 그러면서 어디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이 친절하게 얘기한 이런 순서들을 그대로 해서 그 상태가 되면 2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하면 첫째, 저를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그 생각 안 날 겁니다. 생각이 나더라도 안 난 척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1번이 어떤 현상이 1번 완성이라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앉아 있을 때 내가 나를 처음에는 이게 뭐 50cm일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서 내 온몸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 때 1번이 익혀진 겁니다. 그럴 때 2번으로 가십시오. 그 얘기는 앞면만 본다든지 앞면도 안 보인다든지 손도 안 보이는데 2번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2번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내 몸을 이제 관통입니다. 이 관통이 말이 생략 내 몸을 관통해서 응시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내 몸의 껍데기만 응시했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껍데기만 응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속을 응시하는 겁니다. 제가 연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힘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회음열이고 이게 백회열이라고 한다면 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으로 내 몸속을 상상으로 생각해서 하단전을 응시합니다. 여기에서 하단전 응시하라는 거는 이제 옆으로 몸을 그리면 이렇게 외피의 하단전을 응시했는데 내 몸을 관통해서 응시하라는 얘기는 연필심 한 가운데에 센터를 응시해서 쭉 한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따라서 하단전이라는 곳을 응시하는 건데 지금은 하단전이 어딘지 모르십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하단전이라는 곳을 응시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응시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그림을 또 한번 그리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온도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단전이 수은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빨간 수은이 있는데 전이면서 하단전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 뜨거우면 빨간 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는 유리대롱이 있습니다. 그 유리대롱이 저 백회월까지 쭉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흡입을 할 때 숨을 마시면서 숨과 시선이 함께 이 하단전을 응시하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는 이 눈이 이렇게 하단전을 응시했는데 이번에는 이 눈이 이렇게 응시를 해도 좋고, 아니면 두 눈이 이렇게 있는데 앞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고난도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이럴 때 눈 두 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힘이라면 두 개의 눈을 뒤로 응시를 해서 그 수직선에 맞춰서 그 수직선을 따라서 하단전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거를 잘 해냄으로 해서 빗다림이,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있는데 아마추어에서 운동하던 선수가 프로로 픽업이 되면 신분 상승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우선은 월급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눈이 두 개가 있는데 눈을 아래로 보면서 하단전을 이렇게 내피로 응시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빗다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않고 여기에 정중앙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를 그으면 여기 하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뒤로 시선을 모아서 그 수직선을 따라서 하단전에 이릅니다. 센터. 그러면서 입으로 숨을 먹은 거는 이 시선을 쫓아서 숨과 같이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된 겁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면 어떤 신분이 달라지고 프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환희가 차오르는지 프로 선수들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똑같을 겁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나누는 것은 눈 앞으로 해서 눈을 아래로 떠서 뇌피 하단전을 응시하느냐, 이 두 눈을 뒤에서 시선을 뒤로 만나서 이 백회열하고 해음혈 수직선을 뒤에서 시선을 만나서 수직선을 따라서 가다가 코가 수평으로 만나는 데에서 그 숨하고 함께 쭉 이렇게 따라가지고 하단전에 이르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 중전돈도 여기가 센터고
상단전도 여기가 센터입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면 중단전, 하단전, 센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단전호흡이 재미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앉은 상태가 위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미 기의 텐트가 만들어져서 3, 40분 앉아있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내 몸을 관통하는 응시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단전호흡이 아마추어와 프로로 가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전호흡을 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위력, 그 우주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이런 것들은 요거로 결정이 됩니다.